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저는 모든 가정이 이렇다 생각했는데 조금 크고 나서야 내가 아빠가 없고 엄마와 이렇게 지내는 것이 평범한 것은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엄마는 결혼을 하지 않고 저를 낳으셨고 저와 엄마는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을 피해서 자주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뭐 지금도 한부모 가정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가 있는 건 더욱 뒤에서 말이 많은 소재였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상처받을까 그러셨는지 아니면 엄마가 힘드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주 이사를 다녔고 그로 인해 저는 전학도 자주 다녀서 친구가 없었어요. 좀 친해질만 하면 전학을 갔으니까요. 저와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도 그리고 엄마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너무 좋았고 나의 하나뿐인 엄마인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마음이 열어서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곤 하셨어요. 저는 때로는 친아빠가 누구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엄마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번 물었던 적이 있는데 엄마는 저에게 대답도 못해주고 눈물만 뚝뚝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슬픈 게 저한테는 제일 싫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잘 자랐습니다. 아빠가 없이도 엄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엄마 웃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무난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따라서 대학이 있는 곳으로 함께 이사를 했어요. 우리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외갓집이 없는 건지 궁금했어요. 엄마가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절 임신한 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인정해주지 않으셨다고 했고 다신 찾지 말라며 내쫓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왔고 아빠가 누군지도 말하지 않으니 더욱 그러셨겠죠. 그렇게 엄마는 엄마의 부모님과도 의절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저희 둘뿐이었죠. 외로웠던 날도 있었고 둘이라 행복했던 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튼 그렇게 저희는 제가 선택한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회사에 다니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위주로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또 이사를 했고 엄마는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한 곳에서 자리 잡고 일을 하시지 못해서 주로 식당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방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제가 나이가 좀 더 드니까 뒤에서 수군대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엄마도 이 이사한 동네도 마음에 들고 해서 또 하루하루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니 저도 술을 마시게 됐고 하루는 엄마가 우리 딸 엄마랑 술 한잔 할까? 하셨고 엄마랑 저는 집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엄마는 제가 엄마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나이가 얼른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말 그런 나이가 되니 너무 빨리 큰 것 같다 아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엄마를 되려 위로하며 나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발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엄마는 넌 왜 아빠에 대해 한 번도 안 물어봐? 라고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궁금했지만 뭐 어차피 알아서 뭐하고 얘기 들어서 뭐해? 엄마가 때가 되면 말해주겠지 하는 거지 라고 답했어요. 엄마는 웃으면서 그러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말 안 해주면? 이라고 했고 저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나한테 아빠는 원래 없던 존재여서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이야 라고 대답했고 왠지 오늘 그 아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조금 들어간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엄마는 아빠랑 대학생 때 만났어. 엄마는 대학생이었고 아빠는 학교 근처 술집에서 일하던 알바생이었어. 엄마가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렸고 거기 써있는 이름을 보고 너희 아빠가 엄마 학교 앞으로 무작정 찾아온 거야.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그렇게 건너 듣고 누가 엄마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어. 바로 가서 만났지. 그리고 가방을 돌려받았고 엄마랑 아빠는 그때 서로 첫눈에 반했어. 그렇게 둘이 연애를 하게 된 거야.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가 엄청 보수적이어서 엄마는 어릴 때부터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 꿈도 못 꿨거든. 고등학생 때 반 친구인 남자아이랑 그냥 가는 방향이 같아서 같이 길만 걷고 있었는데 그걸 너희 할아버지가 보고는 그날 집안이 뒤집어졌어. 할아버지는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았던 거야. 머리를 미네,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리네,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 정도로 할아버지가 심했었어. 또 할아버지가 교수여서 머리 빈 양아치 같은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고 항상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셨거든. 어쨌든 그런 할아버지 몰래 너희 아빠랑 연애를 하게 됐는데 너희 아빠는 머리는 참 좋았어.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못 가고 돈 벌어서 대학 간다고 알바를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는 그런 너희 아빠가 너무 좋고 멋있었지. 그리고 엄마를 너무 사랑해줬어. 항상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참 행복했는데 엄마가 대학 졸업할 때가 되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거야. 너희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랑 약속을 했대. 자식들 크면 꼭 결혼시켜서 사돈 맺자고. 그러면서 이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소개시켜줬고 엄마는 그때 너희 아빠의 존재를 알렸지.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고 이미 몇 년 만났다고. 너희 할아버지는 화를 내면서도 너희 아빠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 부모님 두 분은 살아 계시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몇 살이냐? 학교는 졸업했냐? 이런 것들. 근데 너희 아빠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아버지도 안 계셨어. 그리고 그때도 대학을 못 간 상태로 계속 알바 중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너희 할아버지가 또 난리가 나신 거야. 어디서 그런 놈을 만나고 다니냐면서 격떨어지게 당장 헤어지라고. 그런데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랑해서 쉽게 헤어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너희 아빠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사정사정했는데 너희 할아버지는 결국 허락해주지 않았지. 그래서 엄마는 집을 나왔어. 그렇게 반년 정도 너희 아빠랑 함께 지냈어. 그렇게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너희 아빠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엄마가 질린다고. 그러면서 수준 맞는 남자 만나라고. 자기는 지금 공부도 해야 하고 부모님 부양도 해야 하는데 너랑 한가하게 연애할 시간 없다면서. 그 말을 듣고 몇 날 며칠 울면서 매달렸지만 너희 아빠는 붙잡히지 않더라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 너희 할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셨어. 그리고 또 그 남자를 소개해주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엄마가 널 가진 걸 알게 된 거야. 엄마는 너희 아빠를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도 해버렸고 전화번호도 바꿨고 너희 아빠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너희 할아버지는 당장 병원에 가서 지우라고 난리가 났지만 엄마는 그럴 수가 없어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저는 처음 듣는 엄마와 아빠의 러브스토리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엄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얼마 전에 엄마 일하는 식당에 너희 학교 교수님들이 회식인지 오셨더라고. 단체 이야기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단체 속에서 참 익숙한 얼굴이 있더라. 너희 아빠더라고. 엄마는 너무 놀랬어. 젊었을 때랑 똑같아서. 그런데 뭐 어쩌겠어. 우린 이미 긴 시간을 보내버렸고 엄마는 나이도 먹었고 이제 그 시절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니까. 그런데 너희 아빠가 글쎄. 엄마가 결국 눈물을 못 참고 우시면서 해주신 얘기는 이랬습니다. 아빠는 그 당시 할아버지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엄마를 떠났고 할아버지는 그때 아빠에게
대학을 졸업해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 만남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대신 집도 옮기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도 주셨고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돼서 엄마를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엄마를 떠났고, 그 후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엄마네 집으로 찾아갔지만 할아버지는 엄마가 이미 결혼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고 아빠는 좌절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를 기다려주지 못한 엄마가 너무 미웠다고요. 그치만 아빠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직도 엄마를 그리워하며 결혼도 안 한 채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십 년 만에 만난 엄마 아빠는 서로의 오해를 풀었고, 아빠가 제 존재를 이제 알았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엄마도 그때 그렇게 떠난 아빠를 조금은 원망했고 잊고 살았는데, 오해가 풀리니 저만 허락한다면 아빠를 함께 만나보면 어떻겠냐고요. 아니, 세상에 마음 아픈 러브스토리에 이런 놀랄 이야기까지 한 번에 듣고 나니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면요. 절 지키기 위해 병원에 가지도 않고 집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절 지켜낸 엄마인데요. 엄마가 원하는 거라면 전 뭐든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해놓고 밤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엄마가,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리고 그 아빠라는 분이 아직도 엄마를 잊지 못하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너무 다행이고,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난생 처음 아빠를 보는 날이요. 나에게도 아빠가 있다니 생각하고 또 해봐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갔는데 아빠는 저도 학교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다른 과 교수님이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와 얼굴을 보니 저랑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전 어찌해야 할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빠는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절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작고 여린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아, 이렇게 넓고 단단하고 따뜻한 게 아빠 품이구나. 나도 엄마도 어쩌면 이제 이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새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눈물을 흘리시며 절 안아주시던 아빠는 그동안 아빠가 몰라서 미안하다. 너랑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라도 저에게 아빠가 계셨다는 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저희는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푹 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고생하는 내 엄마,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내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여자 둘이 자는 집에서 주변에 누군가가 싸우거나 욕하는 소리만 들려와도 심장이 쿵쿵댔었거든요.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또 저에게도 아빠가 생겼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